삼성전자 노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키워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명분, 두 번째는 타이밍, 그리고 셋째, 접근 방식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도 이게 공감대를 그다지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가 약 13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약 7만 명 정도 되고요. 다만 이 7만 명 중 80%에 해당하는 6만 명가량이 반도체 DS 부문 노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조의 목소리는 사실상 반도체 부문의 요구사항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모바일이나 가전 부문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런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면 노동자 권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여론이 많이 차가워 보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명분의 부재. 자, 보통 파업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악한 환경, 부당한 위협, 혹은 최소한의 안전보장 같은 것들일 텐데요. 근데 이번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는 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없어 보인다. 자, 사실 삼성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이렇습니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그리고 성과급 상한제 폐지. 사실 이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돈 더 많이 달라. 자,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을 상회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직원 평균. 자, 이 정도면은 평균만 따져도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불만 사항은 옆집보다 성과급이 적다라는 이유, 즉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최소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공감을 하기가 어렵죠.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소수의 사용자가 대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게 자본주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본질적으로 노동자는 노동자의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둘째, 타이밍입니다. 저는 타이밍의 기회주의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15조 원 적자를 기록했었죠.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다. 삼성전자는 이제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노조는 어땠을까요? 회사가 무너질까봐 고통 분담을 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노조가 그때 적자가 나든 말든 성과급은 받아야겠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당시에 성과가 나지 않았는데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게 어폐가 있다라는 것들을 본인들도 알았겠죠. 그래서 경력금을 200%를 지급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수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용히 넘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역대 최대 규모 파업 카드를 꺼내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좋아진 본질을 잘 봐야 하는데요. 솔직히 실적 개선의 본질은 AI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게 이유다라는 건 누구도 알고 있죠. 즉 직원들의 개개인의 역량 향상으로 실적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시황의 파도를 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조는 반도체 사이클이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실적이 다시 안 좋아지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 삭감이나 성과급 반납에 동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셋째, 접근 방식입니다. 뉴스 보셨죠? 경영진의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며 조롱합니다. 조만간 회장 집까지 몰려가서 시위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논리적인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를 모욕해서 굴복시키겠다라는 인민재판식 발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노조 측에서 한 가지 미리 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단순히 이재용 회장 본인만의 인기가 아니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보다 상당히 친화적입니다. 국민 친화적이에요. 그동안 삼성이 딱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요? 삼성은 경영 방식 중에 언제나 위기다. 항상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 이건희 회장 때부터 말이죠. 항상 위기다. 위기 경영을 강조를 했었죠. 객관적으로 삼성은 지금 상당히 위기가 맞습니다. 사실 그 전조는 최근 몇 년에 그 부각이 된 거죠. 삼성의 처한 상황은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려고 온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고 TSMC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TSMC가 이렇게까지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게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TSMC가 뭐 파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이 되고 그 창출된 일자리를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이 창출된 그 가치는 결국 파이를 늘리고 그 늘어난 파이를 적절한 보상으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싫든 좋든 간에 이게 자본주의의 구조고 그 구조 속에서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가져가기로 사측과 노측이 즉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장들을 무인화하는데 가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사람이 거의 없이 로봇만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컨트롤 타워나 핵심적인 공정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정도만 합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거의 무인 공장에 가깝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아마존의 물류센터도 거의 로봇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공장들의 로봇 공정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예요. 세계 1위입니다. 가속도를 내겠다고 하죠. 이미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는 대기업들이 이걸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받아야겠다.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패가 있으면 상대방과 협상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럼 이 부분은 양보를 할 테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가져가야겠다. 예를 들면 말이죠. 향후에 무인화 공정이 이렇게 가속화가 되니 우리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관련 일자리 교육을 보장을 하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뭐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